안녕하세요. 어제 그 8일 날, 오후 3시쯤 됐나? 근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주를 한번 풀어봐달라고 그러시면서, 가끔은 제 유튜브에 올리는 걸 이렇게 좀 보신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한 7년 사귀었는데, 12일 전에, 그다음부터 연락 두절돼가지고, 정말 궁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여친 어머님도 한두 번 이렇게 뵀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전혀 어떤 연락 이런 게 없고,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굉장히 애타겠죠. 뭐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내가 한번 그 이제 불러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평상시에 이렇게 절에를 이렇게 많이 사찰을 같이 다녔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론 이 사주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서 어떤 사례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절을 많이 다니고 비구니 사찰을 이렇게 좋아했다. 같이 다니는 거를. 그러면 아마, 나는, 이제 그동안 여기 많이 이렇게 이제 34살이니까 뭐 사회생활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막 속세를 떠나서 비구니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는 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데보다는 조용한 사찰 어떤 이렇게 구경하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평상시에 이제 마음 먹었던 게, 이제 어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운이 27 때문에 보면 축이 들어와요, 축.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주에 보면 이제 이 진술충미에서 우리가 보통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거는 화기라는 게 이게 빛날 화자잖아요. 그리고 덮을개자라고 덮을개.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걸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건 모든 걸 내가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뭐 빛나는 거라든가 뭐 좋은 거라든가 드러나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묘고라고 하기도 하고 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뭘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는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덮어버린다는 건 내가 모든 걸 그런 걸 내려놓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개살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불교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두뇌가 총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화개라는 거는 이제 계절로 보면요. 자, 우리가 계절, 봄이죠.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봄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계절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처음에 여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해요. 역마살. 우리가 보통 역마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뭐 좀 진득하게 앉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앉으라고 하면 좀 이따 일어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역마살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면
계절을 시작한 요 단계에서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는 건 내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요때가 이제 요게 역마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돌아다녀서 뭔가 이제 완벽하게 어떤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중간에 요 있는 글자가 이렇게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이 도화가 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꽃이 폈다고 보시면 돼. 봄꽃이 피고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 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요게 요 자체가 이 기운이 강하게 해서 모든 에너지가 여기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 요걸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도화살. 즉 복숭아꽃, 복숭아꽃, 도화살. 역마살, 도화살. 근데 마지막에 이제 화개살이에요, 화개. 화려함을 덮는다, 화개살.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개살이에요. 계절을, 봄이란 계절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 여기 이 토라는 게 어떻게 다음 계절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여기도 막 여름을 마감 짓는 거, 가을을 마감 짓는, 그 다음에 겨울을 마감 짓는, 여기 보면 진, 미, 술, 축 이렇게 있죠. 요걸 우리가 화개라고 그래. 화개라는 건 뭔가 마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걸 덮어버렸다는 거, 이제는 어찌 보면 내가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쓸쓸하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색적이고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뭐 이런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이렇게 뭔가를 보통 우리가 수도 생활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속세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화개살이 있으신 분들 특히 불교와 인연이 강하다는 거야. 인연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 보면 진, 술이 두 개, 미가 있고 여기에 지금 27대 운인데 여기 또 축이 이렇게 걸려 있죠. 요 사계절에 화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27대 운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보면 이 화계살이 이렇게 많아요. 이 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불교와 인연이 깊고 또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사색적이다.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한 산사를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여기 한난조습에 보면 한하고 조한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이 습이 없다는 건 현실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생산적인 일, 우리가 쉽게 돈 번다는 거죠. 그런 쪽하고는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습이 없잖아. 여기 조화잖아요. 그러니까 한하고 조화다는 건 내가 변치 않는 마음이고, 자,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그것이 나이 먹어서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초질관 유지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동안으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라 그러면 사회생활하고 한 20, 30년 지났을 때 만나 보면은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난하고 그 다음에 습한 경우는요,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려요. 잘 몰라. 너 누구였니?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런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7년 동안 이렇게 사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데 가고 영화 구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 그 스님들 이렇게 그 일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스님 약간 그런 조용하고 뭐 정적인 어떤 거 그런 거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걸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화개살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불교적인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어떤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비구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게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남자친구가 봤을 때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몇 번 얘기했다는 거는요. 그게 속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저는 어떤 몸에 어떤 이렇게 연락 두절이 되니까 걱정도 많고 별 상상력을 다 해보겠지만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또 어떤 생명 어떤 신변 보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되면 엄청난 이 공상 수수 이렇게 어떤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되니까 혹시 뭐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7년 동안 사귀면서 그동안 같이 이렇게 사찰을 많이 다녔고 평상시에 이렇게 어울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불교 쪽으로 이렇게 뭔가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구니 쪽에 어떤 혹시 어떤 본인이 그동안 놔뒀던 사찰에 어느 쪽에 한번 이렇게 다 상담하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 흔한 얘기로 머리 깎고 숙제를 떠나서 이제 비구니로 승려로서의 어떤 삶을 시작하려고 맘먹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 쪽에서 보면 여기 일단 화개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 이 임수가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어떻게 돼. 기억력이 좋고, 두뇌가 이 총명한 기본적으로 이 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때 보통 이 임수, 물이라는 거는 이 탁하면은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물을. 이게 청수가 돼야 되거든요. 청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흙 자체가 완전히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탁해져 버리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임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게 다 남자예요, 남자.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돼? 나를 흙을 이 물을 어떻게 돼? 이 탁하게 탁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옆에 있는 이 토니까 이 자체가 다 이게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결혼해서 어떤 남자의 사랑을 받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 가정을 꾸미고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자체가 나를 못 쓰게 만드니까 흙을 탁수로 만들어 보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여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비혼주의자지, 비혼주의자. 이런 경우는. 자, 이제 그런 경우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지금 유일하게 없는 오행이 여기 화가 없어요. 화. 요 화는 뭐냐면 여기서 요게 내가 드러내가지고 나를 누구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봐달라고. 우리가 도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매력이 있고 본인이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도화가 여기는. 다 이렇게 화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고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돋보여야 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연예인 기질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게 여기가 화야, 화, 기운이. 화기운이라고. 그런데 여기 화에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합을 볼 때 자, 우리가 합을 보면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합이 되죠. 정임합, 목. 그 다음에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이라고 하죠. 자, 무토는 또 무게합이 되고, 이건 병신합이,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한 자씩 드러나 있으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요게 합되어 있는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신금이 있죠? 요 신금이 있으면 병화를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임수가 이제 돋보이겠죠? 왜냐면 이게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무토가 있을 때 이제 계수를 끌어와서 무게 합해서 다시 또 불을 만들어. 그 다음 임수는 이제 정화를 끌어들여서 이 정화는 그러니까 이 이 병화 자체는 현실이고 이 정화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야, 이 정화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임한목에서 이 정화가 여기 하나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신정모 이 안에도 지금 보면 정화가 많이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또 불교하고 관심이 있고 또 27대원에서 이 축이 와서 확실하게 화계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화계살이 주도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평범하게 나이 먹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일을 평범한 그런 거하고는 안 맞는 지금 성격으로 되어 있다. 여기 사주로 봤을 때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화가 없는 걸 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화라는 건 여기서 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걸 이렇게 간절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이 간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라고 얘기해요. 교육. 이 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 이 주인공이 이제는 이 목이라는 건 교육에 관계되는 거, 내가 배우는 거를 원하는 거,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마 지금 34살이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학생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로. 학생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수. 자,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니까 이게 제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놓을 수 있는 거. 학성으로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면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이제는 내가 앞길을 그렇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번 내가 마음먹었던 게 고쳐지질 않은 거야. 한하고 조한 기운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고자 한번 마음먹었던 거는 그게 변치 않는다는 거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운을 보면 이제 수가 처음에 왔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의 이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요때 27대까지는. 자, 내가 여기 지금 임수는 이제 물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약사주라고 그래. 신약사주. 신강한 사주고. 아니고. 그러니까 물은 하나 있는데 내 주위에 이 흙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를 외워싸갖고 완전 어떻게 돼. 물을 흐르지 못하게 가둬놓는 상태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무토, 술토, 그 다음에 또 술토가 이렇게 큰 산이 이 물을 막아놓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물 자체가 탁하다 보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환경도 기본적인 건 돼 있는데 그 다음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태양이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거 물을 깨끗하게 순환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여건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이 깨끗한 물이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게 진술충에서 이게 지금 지진이 완전 땅이 흔들린 상태로 물이 어떻게 탁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런 현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이제는 그동안 조금씩 생각했던 것 자체가 내가 이제 그걸 현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제 모든 소소한 것에 연락하고 뭐 이러이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한하고 조하기 때문에 이게 까칠할 수도 있어요. 전혀.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내가 생각했던 걸 한번 끈짝내는 그런 구조. 이 습이 있으면은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7년 동안
같이 우리 이렇게 사귀었던 거,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한번 이제 끝내자 하고 나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스타일이다. 이런 경우. 하나하고 좋아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사주로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거에 이렇게 몰입이 돼서 이제 다른 거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길로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을 만들고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래서 큰 어떤 다른 상상해서 어떤 큰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수다면 이제 모군요죠. 요게 뭐뭐, 요게 식신이고, 이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고, 이게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이제 화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다른 의미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임수가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은 이 화가 있어서 이 나무를 심어 놓은 감목이, 큰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깨끗해서 정말 청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버리잖아. 이게 어떻게, 그 고고한 스님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탁한 물에서 나는 물고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물이 깨끗한 물에서, 그게 바로 그런 과정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이제 친구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도 없이 연락이 안 되어버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정말 미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게 분명히 그런 쪽으로, 그럼 혹시라도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한번 여기 뵙고 싶으면은 그동안 다녔던 사찰 중에서 가장 여친이 이렇게 얘기를 잘했던 혹은 기억했던 그런 사찰이 있으면 한번 본인도 이렇게 그동안 걱정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마음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려면 한번 그렇게 여친이 이렇게 기억이 남도록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찰 한 번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너무나 상상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뭐 한번 태어나서 어느 땐가는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어느 순간적으로 이제 흙 속으로 이렇게 묻혀야 되는 게 인생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를 축에서 내가 정말 학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많은 제자, 그리고 키우고 또 정신세계를 모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반, 신도들한테 혹은 뭐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간다면 오히려 그것도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이런 일을 겪는 어머님이나 뭐 식구들 혹은 이 남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더 넓은 길로 또 넓은 의미에서 본인이 정신세계를 추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자 입장이 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그게 더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뭐 한 12일인가 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시면서 처음보다는 좀 안정은 돼 가고 계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더 기다려 보시던지, 왜냐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여친이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남는 말을 했던 그런 어떤 사찰이 있으면 한번 조용히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도 요즘 가끔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평상시에 말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은 마음을 딱 먹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내려놓기로. 그러니까 한번 어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올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난 한 7년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자,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때는 어떻게 됐던지, 이런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 침착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친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가지고 너무 지금 당황하고 계신 분들, 그 남자 친구한테 조금 위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연락 두절이 되신 남친의 그런 좀 고달픔이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힘들어 하실 분들에 좀 위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이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